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박수까지는. 어, 그럼 간단히 제 소개 좀 하고 수업을 좀 진행해 볼게요. 제가 과목은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왜 이렇게 크지? 아, 네, 네.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고요. 제 이름은 배상용입니다. 제 키는 180cm예요. 제 몸무게는 그래요. 83kg입니다. 그 앞에 계신 분 참 재밌으시네. 그래요. 제 강의 스타일은요. 참고로 수업 시간에 저는 농담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농담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강의하기도 바쁜데 농담하는 시간에 거의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을 만약에 한다면 그는 수업과 관련된 농담만 할 거예요. 수업과 관련 없는 농담은 일치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잘 자란 농담도 필요는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제 수업은 농담이 없어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계속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암기를 할 때는 이해가 필수거든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는 너무 공허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면 어떤 절차적 흐름상에서 한 가지가 탁 비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로 넘어가야 되는데 A에서 D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B와 C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다가 자기가 잠시 딴 생각을 해가지고 B와 C에 관한 부분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A에서 D로 바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순간 또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암기를 좀 시켜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간단히 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암기가 되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암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암기를 안 했다면 시험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은 쳐야 되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암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게 좋지만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니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한 다음 나는 뭔가를 암기하겠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꼭 되어야 암기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뭐부터 해놓자? 암기부터 해놓자. 그리고 그 암기 내용이 다음 순환 때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뭔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제 이름은 어떻게 되고 제 키는 어떻게 되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무엇이고 그 저에 관한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소개. 저에 관한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라는 개념이 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뭘 했다는 거다? 공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공시라는 개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공시란 말이 그냥 어렴풋이 어떤 내용이겠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공시라는 표현은 한자로 표현을 하면 이 공자가 공공연할 공자예요.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그러면 한자대로 풀이하면 공공연히 보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저에 관한 정보를 공공장소에서 제가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어떤 정보를 알린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여기 보면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상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거고,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것은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뭐 하는 법? 외부에 알려주는 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는 이런 과목을 배워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공인중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업을 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일 거란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또는 매도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토지를 거래한다면 이 토지의 소재지는 어디이고,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 토지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이 토지에 현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담보권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은 여러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설명을 해주려면 무언가를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이제 등기부라는 것과 대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일련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고,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는 흔히 우리는 대장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를 보고 고객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토지의 소유자는 김아무개고요. 이 토지는 과거 직전 소유자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 설명할 때는 여기 있는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 그러면 등기부를 읽어 가지고 등기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대장의 내용을 읽어서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기부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는지, 그 기록하는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똑같이 대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누가 관리하는지,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원활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이 부동산 공시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경매란 것도 공부하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부동산 입지라든지 상권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향후 가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서 학습하냐면 이 부동산 공시법에서 다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시법을 정확하게 하면 사실 나중에 여러분이 뭐 경매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가 초, 중, 고급 코스가 있다면 중급 코스까지는요, 이 공시법으로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내용의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항수로 따지면 우리가 총 40문항 중에서 부동산 공시법은 24문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법이 있잖아요. 그죠? 세법. 세법이 16문항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몇 문항이다? 40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제 소개 끝냈고 왜 공시법이란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당위성의 설명을 드렸고 제 강의 스타일 설명드렸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자, 그럼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와봐야 되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죠.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지적법과 지적법,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지적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정보를 공시하고요. 등기법은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이러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가.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꼭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 그래야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일까요? 그럼 5초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죠?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 뭐가 안 돼 있다?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저는 가볍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9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면 이제 알 수 있죠. 어디에 있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라고 알 수 있고. 그죠? 지번은 어떻게 돼요? 하면 19번지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요? 하면 330제곱미터입니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군가요? 모르죠. 공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제가 공시해 볼게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요.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이 토지의 뭐다? 소유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물건을 중개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 오늘의 중개 대상물은 역삼동 19번지에 있는 면적은 330제곱미터이고 토지의 용도는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는 김갑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제가 분리해 놓은 이유가 위에는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들이에요. 아래는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공시할 때 우리는 약속된 언어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19번지 전 면적은 330 이렇게 읽으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가 가지는 외부에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 등을 우리는 약속된 언어로 뭐라고 읽느냐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이렇게 읽어요. 그럼 선생님, 네, 저는 진짜 뭔가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약속된 언어예요. 우리가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죠. 선생님, 네, 이걸 왜 분필이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물건을 분필이라고 쓰자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인 용어에 관한 부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암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것은 왜 노랑 분필이라 하지 않고 파랑 분필이라고 합니까? 약속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의무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단순히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의 영역과 암기의 영역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걸러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용적인 부분을 더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암기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바라볼 때 이렇게 토지의 물리적 현황 등은 약속된 언어로 강의상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거든요. 그럼 이 토지에는 이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았다면 담보권도 되어 있을 거고 일정한 권리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권리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역삼동 19번지잖아요. 그죠? 역삼동 19번지에 있는 이 토지가 외부에 이제 공시가 돼야 되는데 공시가 될 때는 이제 이게 지자를 좀 보세요. 자, 이게 지자가 땅지자예요. 땅지자, 땅지자. 그 다음에 앞에는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뭘까? 지적법이라는 법은 땅지 기록할 적자거든요. 지적법은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이에요. 근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은 뭐가 있냐면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지적법은 땅지자니까 토지와 건물 하면 안 되고 뭐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 토지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럼 결론은 지적법도 토지를 공시하고 부동산 등기법도 토지를 공시하는데 그럼 결국은 대장에서도 토지를 공시하고 등기부에서도 토지를 공시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줄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한다고요. 뭐와 뭐로? 대장과 등기부 두 가지 방법으로 외부의 정보를 공시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중개업을 할 때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는 등기부만 보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함께 대장까지 함께 발급을 받아서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적법과 등기법은 결국은 동일한 공시 대상은 뭐다? 토지. 등기에서도 뭐다? 토지도 공시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지적법도 토지를 공시하고 등기법도 토지를 공시하고. 근데 비교를 할 때 선생님 건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지적법에서 건물이 공시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비교를 할 때는요. 내가 비교할 대상군이 있어야 비교가 돼요. 비교할 대상군이 없으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기준으로 두 가지 법을 비교할 수는 없고 결국은 뭐 가지고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지적법도 토지 여기 있는 토지 대장에 의해서 정보가 공시될 거고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에 의해서 정보가 공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그럼 대장에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공시될 건데 그럼 대장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다. 그러면 대장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약식으로 좀 적을게요. 역삼동, 그죠? 역삼동 몇 번지? 19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약식으로 적을게요. 갑 이렇게요. 갑. 그럼 토지 등기부도 이 토지를 공시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등기부도 역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고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건데,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동일한 토지니까요. 역시 뭐예요? 역삼동 19번지 전 330제곱미터. 권리관계는 역시 소유자 갑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토지는 지적법에 의해서도 공시가 되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도 공시가 된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토지가 몇 가지 방법으로 공시가 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두 가지 방법이 토지대장과 토지 뭐다? 등기부에서 공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조금 이상한데요, 선생님? 왜요? 아니,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보면 역삼동 19번지 전 330, 등기부에도 역삼동 19번지 전 330. 소유자는 누구다? 갑. 등기부에도 소유자는 갑. 그럼 두 개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지만 내용이 똑같은데 굳이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많은 종이를 써가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똑같은 거라면 굳이 두 가지 방법을 할 필요가 있나? 없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앞으로 두 가지 법의 유기적 연관성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 두 가지 법의 유기적 연관성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는 법 조문이든 뭐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만 되면 굳이 암기를 안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분량을 가능한 뭐한다? 줄여야 돼요. 그럼 암기 분량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의 이해선상까지만 오면, 일반 암기를 100% 해야 된다면 이해만 되면 암기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유형들이 뭐한다? 5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속성으로 여러분이 합격에 가는 것보다 조금 느리지만 안전하게 시험장에 가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어느 수험생이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를 보면 사자성어가 생각난다고. 그게 뭔데요? 그게 우보말리라는 사자성어를 저한테 많이 붙여주더라고요. 소는 천천히 걸어는 가지만 언제 계속 천천히 가다 보면 말리까지 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리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을 못 간대요. 말은 너무 빨리 가서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어차피 우리는 다음 달 1개월 후에 시험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년 10월 달에 시험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천천히 내용을 내가 알아가면서 내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힘도 키워보고, 그러면서 암기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가 좀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 해석의 관점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적인 부분은 차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이 토지는 지적과 등기법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거고,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공시하는 내용과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내용은 서로 뭐한다?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정보가 이렇게 공시가 되잖아요. 근데 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느냐?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즉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삼동 19번지 전 330, 우리는 이를 달리 말하면 이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19번지를 토지의 번호, 지번,
전을 토지의 사용 목적, 사용 용도 해서 지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330제곱미터를 이 토지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지문에서 조금 생소한 게 아마 지목일 거예요. 지목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에는요, 각각의 토지마다 일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약 3,700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필지의 토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 일정한 약속 또는 언어를 부여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토지를 봤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해요.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추밭 생각해 보세요. 고추밭. 고추밭은 식물 맞죠? 근데 그 물을 항상 고여놓고 고추가 클까요? 아니면 가끔씩 물을 줄까요? 가끔씩 주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토지의 용도들은 다 모아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어떤 용어로? 전이라는 용어로 약속합시다 해서 만든 게 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과거에 어르신들 이런 말 표시잖아요. 전답 팔아가지고 니네들 학교 보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답이 뭐냐면 밭하고 논을 팔아서. 근데 우리는 흔히 논밭을 팔아서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밭과 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한자로 밭전자예요. 밭전자.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뭐라고 부른다? 전 이렇게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 네 가지뿐인데 실제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과연 저것만 있을까? 생각해보면 더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토지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일까? 이 토지의 등급은 어떻게 될까? 많은 내용의 정보가 더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에 추가되는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요. 등기부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 대장에만 있어요. 대장에만. 그럼 그 말은 뭘까? 아, 여러분이 고객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싶을 때 나는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고 싶다면 여기 보니까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대장을 보고 설명하고 싶어요. 대장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대장이에요. 대장. 자, 그리고 권리관계는 이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금방 소유권자라고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소유권. 근데 우리가 권리관계는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습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그건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뭐다? 이외의 권리라고 하는데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요.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 등기부에만 있어요. 등기부. 그럼 대장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 부동산의 특징을 설명할 때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야 된다면 그때는 대장의 정보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를 봐야 소유자가 누굽니다. 이 토지의 전세는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고 얼마가 들어와 있고요. 선순위로 모모 은행에 대출금이 얼마가 있고요. 이 물건을 매수한다면 그 전세권이라는 것과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면 뭘 보고 해야 한다? 등기부를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잡힌다. 그죠? 아, 동일한 토지를 공시는 하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특화시켜서 공시하는 게 대장이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지적법이라는 법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으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고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적 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이러한 권리 관계를 만들어낼 때, 창설을 시킬 때는 이렇게 창설시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공시해라라고 만든 법이 등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을 지어보면 결국 이렇게 되겠다, 그죠?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지적법이다. 그 다음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등기법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딱 하고 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긴 되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이 사실관계 내용 전부 다, 권리관계 내용 전부 다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모든 한 장의 장부에다가 사실관계 쭉 다 열거해 놓고 권리관계 쭉 열거해 놓고 그러면 한 장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또 두 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의문이 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이 금방 의문을 품은, 즉 사실관계 정보 전부다, 권리가 관한 정보 전부다, 이걸 다 모아서 공시하고자 하는 게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점이다라고 설정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현재로서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도적 한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실관계는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는 권리적 관계가 현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측량 등을 통해서 정리하는 사람의 전문성하고 권리관계를 조사해서 결정해서 등록하는 사람의 전문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얘는 기술적 측면이 강하고, 그죠? 요거는 법 논리적 측면이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관리하려면 그 관리하는 사람은 기술적 측면도 잘해야 되고 법 논리적 측면도 잘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인재를 양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당신은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외무고시도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봐야 된다, 이런 느낌하고 똑같다고요. 그 세 가지를 쉽게 이야기해 보면 얘네는 사법고시, 얘네는 행정고시예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은 사실관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은 권리관계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다 하려면 하나의 고시도 합격하기 힘든데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다 합격한 사람이 이걸 관리해야 된다 이라면 인원을 창출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의 전문성에 맞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나아가자라고만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뭐를 하고 있다? 공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위의 내용은요, 위의 내용을 주로 공시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아래는 등기관이에요. 등기 업무를 보는 자, 실질적인 업무는. 근데 이걸 큰 개념으로 접근하면 대장은요, 국토교통부에서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요, 모든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최종적인 관리권자는 국가예요. 국가. 왜? 토지는 국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적 관계는 미세하잖아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제한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좀 미세하죠. 그래서 법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리해요. 사법부 법원에서. 근데 실질적인 업무는 법원의 등기과의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 하면 좀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등기관 하면 조금 익숙한데 지적소관청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적소관청은요, 쉽게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도 구청장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는 곳 구청장이 있나요? 있죠. 그분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
근데 우리는 구청장은 일반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는 데도 있고요. 투표를 하지 않는데 구청장도 있죠. 근데 우리 지적법 시간에 지적소관청은 투표를 해서 뽑는 구청장이든 투표를 하지 않고 존재하는 행정직, 일반 선임직 구청장이든 다 지적소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있으면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근데 구청장이 없잖아요. 없으면 시장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지적소관청이다 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하면 강남구 구청장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누구다? 강남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수원시 팔달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팔달구에도 수원에도 팔달구 구청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적소관청이니까 수원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통영시 갈말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없죠. 그럼 그때는 누가? 통영시장이 지적소관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는데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다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지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겹도록 듣게 되거든요. 지겹도록 듣게 돼요. 지겹도록. 내년 10월 달까지 계속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는 특히 공시하는 내용도 다르고 담당하는 기간도 서로 뭐하다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쪽으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왔을 때 강남구 역삼동 19번지 1330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과연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토지가 지금 현재는 면적이 330이에요. 지목은 전이에요. 그럼 이 토지는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계속 전일까요? 아니면 토지의 용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갑동시 소유의 이 토지의 지목이요. 지목이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를 해가지고요.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바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목의 종류에는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다 모아가지고 지목을 정할 때는 뭐라고 정하자라고 정해져 있냐면 대라고 우리는 앞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대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대지라는 표현과 지목의 대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지라는 개념은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서 하는 거고요. 대라는 거는 지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칭이 돼 갈 거고요. 부동산 개론을 이종호 교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중에 대지하면서 아마 공시법의 대하고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라고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토지의 용도가 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가 있잖아요. 대장하고 등기부.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다? 전이 있고 여기에도 뭐가 있다? 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현재 물리적 현황은 뭐로 바뀌었는데? 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정보를 계속 전으로 외부에 공시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현황이 달라졌으니까 이 전을 뭐로 바꾸어서 대로 바꾸어서 공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딱 미쳐버리면 어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선생님 귀찮게 그냥 전으로 계속 공시하죠 뭐. 이게 맞는지 아니면 전을 대로 바꿔서 공시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아요? 전자 후자? 후자죠. 그러면 전을 대로 바꿔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라든지 등기부를 담당하는 등기관이라든지 지적소관청은 여러분의 토지가 전에서 대로 바뀐 그 시점을
텔레파시로 지금 전에서 대로 바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알까? 이 토지의 소유자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토지가 용도가 과거에는 전이었지만 지금은 형질 변경 공사가 다 끝났어.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이 바뀌었어라고. 그래서 전에서 뭐로 바꿔달라? 대로 바꿔줘라고 뭐한다? 신청을 해야지만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갑동 씨가 전에서 이제 대로 바꾸려고 신청하러 가요. 자, 그러면 신청서를 만들 거고, 자,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는데 등기부에도 전에서 대로 바꿔야 되고 대장도 전에서 대로 바꿔야 되죠. 근데 사람이 두 군데를 유체이탈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곳 한 군데를 먼저 가고 나머지 한 군데는 나중에 가고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두 군데를 동시에 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여러분의 토지를 관리할 때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 토지가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럼 나는 밖으로 가야 돼. 내 토지의 가치도 높아졌으니까. 나 이제는 그게 콩나물, 그게 뭐 고추나 양배추, 뭐 마늘 심는 토지가 아니라 이제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내가 형질 변경을 다 바꿨으니까 내 마음은 빨리 바꾸고 싶을 거예요. 외부에 공시되는 것도. 그러면 탁 나왔을 때 내가 어딘가는 가야 돼 지금. 지적소관청에 가든 등기소에 가든 등기소에 등기한테 가든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 여기까지의 설명을 들었다면 나는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고 한 군데를 가야 된다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디를 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우리 거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답이 좀 잘 나오면 제가 강의를 잘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정답을 알려주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다면 강의가 잘 된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공부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만 알고 있어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암기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요 한번 거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또 말을 하면 잘 안 하더라고요. 손을 안 든 사람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믿을게요. 뭐 부끄러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이 상황이라면 등기한에게 가는 것보다 지적소관청에 나는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등기소에 먼저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네. 정답은 지적소관청이에요. 근데 틀린 것을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틀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맞춘 거는요 내가 맞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기억을 안 해요. 근데 틀린 거는요 내가 왜 틀렸지라고 답을 듣게 되거든요. 그럼 더 오히려 각인이 잘 돼요. 자, 왜 대장을 가느냐면 지금 물리적 현황이 달라진 거, 달라진 부분이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죠. 그죠?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장부가 대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는 장부가 대장이므로 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 가잖아요. 그죠? 네. 이제 가면 이제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아니 오셨냐고 하면서 실제 당신의 토지가 전에서 달라진 거, 대로 달라진 걸 당신 말만 믿고 나는 어떻게 바꿔줄 수는 없어. 그래서 나 현황을 가봐야 되겠어. 현황도 가보고요. 가보니까 토지가 진짜 고추밭, 배추밭으로 쓰는 게 아니라 평탄화 작업 다 되어 있고 이제 배수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정말 주거용 사무실 건축물을 쓸 수 있는 토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조사를 우리는 실질적 심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심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 심사라는 표현도 있고 형식적 심사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실질적 심사라는 것은 실제 현황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서면도 체크하고 다 한 다음에 공적 장부에 기록해 줄 때는 실질적 심사라고 해요. 근데 실제 현황 관계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요. 오로지 문서만 보고 기록해 줄 때는
형식적 심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해줄 때는요, 다 실질적 심사를 합니다. 실제 현황에 가서 눈으로 확인 다 하고 측량 다 하고 조사 다 하고 기록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부터 바뀌어진다? 예, 대장부터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전에서 이렇게 대로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그럼 대로 정리되었잖아요. 근데 동일한 토지죠. 그럼 이 정리 딱 되는 순간, 이 정리가 딱 되는 순간 누군가 강남구 역삼동 19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 대장도 발급을 받아보고 등기부도 발급을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보니 대장에는 토지의 용도가 뭐라고 돼 있고 대, 등기부에는 뭐라고 돼 있고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리한 순간에는 서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았을 때 여러분이 실무에서 토지 등기부도 발급받고 대장도 발급받았는데 보니까 하나는 대로 돼 있고 하나는 전으로 돼 있어. 그럼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이 토지는요 보니까 대일 것 같기도 하고 전일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면 이 토지는 단호하게 전입니다. 아니면 단호하게 대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느낌상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뭐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무에 나가면 틀림없이 이런 일에 봉착할 거예요. 하게 되면 사실관계는 항상 뭐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에요. 왜? 항상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가 된다? 대장이 되는 거야. 사실관계는. 그래서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다? 대장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불일치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했다면 불일치의 문제는 발생 안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담당하는 기간이 만약에 같았다면 한 번에 정리해버리면 돼요. 근데 담당하는 기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불일치 문제는, 기록상의 불일치 문제는 항상 병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뭘까? 그럼 불일치가 되면 아까 뭐랬어요? 대장과 등기부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항상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법에는 이 양자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불일치를 일치시켜주는 법 절차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게 시험의 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 일치시키는 절차가 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씩 저랑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을 배울 때 일치시켜주는 법이 있구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알게 되면 이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래서 이 법 절차가 생기는구나,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제도도 있고요.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장과 등기부서의 기록 내용이 다르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각하한다라는 표현은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관이 이리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 말은 양자를 일치시키고 와, 이런 거고요. 또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가 불일치한 상태에서 소유자를 정리해달라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켜주는 법 절차를 만들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한 문항짜리예요. 그러면 그 법 조문을 이 기본적인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암기를 한다 하면 암기한 순간은 알아.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몰라져. 물론 이렇게 내용을 다 이해해도 최종적으로 그 내용은 뭐는 해야 한다? 암기는 해야 돼. 근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끼 거북이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절대 여러분은 토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북이가 돼야 돼요. 거북이는요, 목표를 보고 달려요. 근데 토끼는 목표를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내 앞을 보고 달리는 게 토끼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내 앞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합격하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조금 뭐란다, 급히 서두른 것보다 천천히 내공을 다져나가면서 내년 6월, 7월, 8월 달 오게 되면 그 내공이 힘을 발휘하면서 그게 일시적으로 모래알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쭉 유도할 거고요. 조금 쉬었다 이제 이후에 그럼 양자를 일치시키는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도 조금 배워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적법 공부하면 돼요.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네.